32년을 함께 산 남편. 저는 그 사람의 모든 걸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잠긴 상자를 발견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뭘까? 왜 열쇠로 잠가놨을까? 그리고 상자를 열었을 때 제가 알던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완벽했던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날부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고요. 남편이 떠난 지 3년. 처음엔 하루하루가 끝없는 터널 같았지만 이제는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식사를 하고 손주들 사진을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아진 걸까요? 우리 남편 고재호. 그 사람은 제게 산이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든든한 산. 32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적 없는 사람이었죠. 아이들에게는 엄격했지만 공평했고 저에게는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항상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그 사람이 좋아하던 말이 있었어요. 규칙적인 삶이 건강한 삶이다. 저는 그 말을 따라 살았고 그 덕분에 우리 가정은 평온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죠. 순옥이 너는 남편 복이 있어.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 사람의 옷은 아직도 옷장에 그대로입니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양복, 잘 다린 와이셔츠들. 아이들은 정리하라고 했지만 저는 차마 못하겠더군요. 가끔 이 옷에서 그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비누향, 약간의 담배 냄새. 담배는 몰래 피웠죠. 제가 말리니까 회사에서만 조금씩 피운다고 했는데 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 했어요. 그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작은 자유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입원했을 때도 그 사람은 의연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병실에서도 신문을 읽고 뉴스를 보고 규칙적으로 복도를 걸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은 저를 위해 강한 척 했습니다. 그게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책임감 있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산 사람. 저는 그 사람의 서재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책 한 권, 서류 한 장 옮기지 못했어요. 오늘은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말이 맞아요. 이제는 놓아줘야 한다고. 그 사람도 원하실 거예요. 책장을 정리하고 서류들을 분류하고 옷도 정리해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딸애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지막 작별 인사는 제가 직접 해야 합니다. 남편은 이 서재를 무척 아꼈습니다. 퇴근하면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곤 했죠. 주말 아침이면 이곳에서 클래식을 들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항상 혼자였어요. 그게 그 사람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공간이 조금 외로웠습니다. 왜 저와 함께 있지 않고 항상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견디는 방식이었다는 걸.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그런데 책상 맨 아래 서랍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처음 보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상자. 그런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32년을 함께 산 남편. 저는 그 사람의 모든 걸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는 대체 뭘까요? 이상했습니다. 3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상자는 처음 봤어요.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네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다시 서랍에 넣고 본 적 없다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게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뭔가를 숨겼다는 걸, 32년 동안 저한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걸, 그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재 안을 뒤졌어요. 서랍마다, 책 사이마다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침실로 갔어요. 남편의 옷장, 서랍장, 구두 안까지 뒤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열쇠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불안해졌어요. 찾고 싶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만약 그 안에 제가 모르는 남편의 모습이 있다면, 제가 믿었던 32년이 거짓이었다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신발장, 옷장 위, 베란다 수납장까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됐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깔끔했던 집이 마치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순옥 씨, 왜 이렇게 집을 어질러 놨어?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봤습니다. 냉장고 위에 있는 그 그릇. 결혼 20주년 때 제가 남편한테 선물한 도자기 그릇이었어요. 남편이 그걸 무척 아꼈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예쁘다고 했죠. 그런데 그 그릇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저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뚜껑을 열자 열쇠가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제가 찾고 싶었던 열쇠를. 하지만 이상했어요. 찾았는데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웠어요. 열쇠를 손에 쥐고 상자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상자를 열면 제가 알던 남편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32년의 기억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어요. 노랗게 바랜 편지들.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수진에게라고요. 수진? 누구죠? 저는 순옥인데. 손이 떨렸지만 편지를 펼쳤습니다. 1978년 7월 30일. 수진아, 오늘 부모님께서 선을 보라고 하셨다. 거절했지만 소용없었다. 내가 음악한다고 3년을 기다렸다. 이제 그만하고 정상적으로 살아라. 정상적이라는 게 뭘까? 너와 함께하는 게 비정상인가? 수진아, 미안해. 나는 겁쟁이야. 부모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어. 숨이 멎었어요. 수진? 다른 여자? 그것도 1978년. 저와 선을 보기 직전이었어요.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1978년 8월 15일. 수진아, 오늘 선을 봤다. 김순옥이라는 여자였다. 좋은 사람 같았다.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다. 공무원 딸이고 얌전하고 너한테 딱 맞는 여자다라고 하셨다. 하지만 수진아, 내 마음속에는 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겠니? 하지만 나는 또 거절하지 못했어. 수진아, 나를 용서해줘. 편지를 쥔 손이 떨렸어요. 1978년 8월. 그날이었어요.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난 날. 그날 남편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더 많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전부 수진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하지만 봉투에는 주소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붙이지 않은 편지들이었어요. 1979년 3월 2일. 수진아, 어제 결혼식을 올렸다. 순옥이는 행복해 보였다. 나도 웃었다. 하지만 식장 앞에서 너를 찾았어. 혹시 내가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말해주지 않을까 기대했어. 바보 같지? 내가 올 리 없는데. 넌 이미 부산으로 떠났으니까. 결혼식 날. 제가 가장 행복했던 날. 남편은 다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눈물이 났어요. 아니,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1987년 5월 2일. 수진아, 결혼한 지 8년이 됐다. 아이도 둘이나 생겼다. 순옥이는 좋은 아내다. 나를 믿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순옥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 순옥이는 모른다. 내가 결혼 첫날 밤에도 내 생각을 했다는 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수진이와의 아이였으면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편지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못 읽겠어요. 더 이상은 못 읽겠어요. 하지만 손이 다시 편지를 짚고 있었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끝까지. 2003년 6월 20일. 수진아, 결혼 25주년이었다. 순옥이가 축하한다며 손을 잡았다. 25년. 너와 헤어진 지도 25년이 넘었구나. 그런데도 난 아직도 내가 생각나. 순옥이 손을 잡으면서도 내 손을 생각했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수진아. 순옥이에게도 너에게도. 그날 25주년 기념일. 저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줘서 행복했어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네요. 상자 안에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젊은 남편과 한 여자. 명동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기타를 들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32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1978년 7월 수진과 함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1978년 7월 저와 만나기 한 달 전이었어요. 더 많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2015년 10월 12일. 수진아, 우연히 내 소식을 들었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더구나.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라고. 행복하다고 했대.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적어도 너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구나. 나는 평생 감옥에 갇혀 살았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라는 감옥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라고요? 그게 저예요. 제가 감옥이었어요. 32년 동안 남편을 가둔 감옥.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 돌아가시기 한 달 전. 2022년 2월 15일. 수진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하게도 안도가 된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순옥이를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순옥이는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났어야 했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순옥이에게 남편이 아니라 의무였어. 수진아, 미안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 다음 생에는 용기를 내서 널 선택할게. 편지를 놓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32년이 거짓말이었어요. 32년 동안 저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의무감으로, 미안함으로, 책임감으로 함께 살았을 뿐이에요. 상자 맨 아래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진과 하고 싶었던 것들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 함께 기타 치기, 바닷가에서 그림 그리기, 손잡고 거리 걷기, 그리고 마지막 항목. 수진이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기. 그날 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32년 동안 제가 받은 모든 사랑이 가짜였어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도, 기념일에 고맙소도, 제 손을 잡던 그 손길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가장 아픈 건 남편을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부모의 강요로, 시대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저와 결혼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저는 뭐죠? 저는 대체 뭐였던 거죠? 32년은 뭐였던 거죠? 제가 알던 남편은 죽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수진의 대체품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수진이는 누구죠? 어떤 사람이길래 남편이 평생 잊지 못했을까요? 저는 왜 그 사람이 될 수 없었을까요? 며칠을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 귀신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궁금증이었습니다. 수진, 대체 누구죠? 어떤 여자이기에 남편이 평생 잊지 못했을까요? 저보다 뭐가 나았던 걸까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알아야만 했어요. 편지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수진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1978년 명동에서 만났다고 했죠. 함께 기타를 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산으로 떠났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친구 중에 1970년대에 명동에서 음악하던 사람 없었니? 음악이요? 아버지가 음악을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문득 궁금해서. 아들도 몰랐어요. 당연하죠. 아무도 몰랐으니까. 남편의 과거를, 남편의 사랑을.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예요. 단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명동 악기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가게 간판이 보였습니다. 명동 악기. 혹시 아직도 있을까요? 저는 명동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을 찾으러가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행복했던 그 시간을, 그 장소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주지 못한 행복이 어떤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먼 외출이었어요. 명동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골목 안쪽 그 작은 악기 가게는 아직 있었습니다. 명동 악기라는 낡은 간판 그대로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저기 1978년쯤에도 이 가게 있었나요? 그럼요. 1975년부터 여기 있었지. 그때는 명동에 음악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다들 꿈이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수진이 함께 찍은 그 사진. 혹시 이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가게 주인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 커플. 기억나요. 재호 씨하고 수진 씨였나? 둘이 정말 다정했어요. 여기서 기타 레슨도 받고 거리에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당시에 보기 드문 자유로운 커플이었죠. 가슴이 무너졌어요. 다정했다고요.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요. 그 여자, 수진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수진 씨? 참 특별한 분이었죠. 목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노래 부를 때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리고 자유분방했어요. 그 시절에 여자가 거리에서 기타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수진 씨는 개의치 않았죠. 자유분방했다고요. 저는 늘 조심스럽고 얌전했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만 했어요. 그게 좋은 아내의 모습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재호 씨가 수진 씨 보는 눈이 참 애틋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오시더라고요. 둘 다요. 나중에 다른 손님한테 들었죠. 수진 씨가 부산으로 떠났다고, 재호 씨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졌다고. 그 후에 수진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됐나요? 글쎄요. 부산 간 후로는 소식을 몰라요. 누가 그러던데 미국으로 갔다고 하던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미국. 편지에서 봤어요. 수지는 미국에서 결혼하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행복했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호, 그 사람은 행복해 보였나요? 수진이라는 여자와 함께 있을 때요. 행복해 보였죠? 아니, 행복했어요. 확실히. 그 사람이 웃는 걸 본 건 그때가 유일했으니까. 유일했다고요. 32년 동안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웃지 않았다는 거죠. 가게를 나왔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남편이 수진과 걸었을 거리를, 행복했던 그 시간이 있었던 거리를.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 번도 손을 잡고 이렇게 거리를 걷지 않았어요. 남편은 늘 두 손을 뒤로 하고 걸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어요. 1978년 명동 거리 공연. 옛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자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 속에 있었겠죠. 수진과 함께.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수진을 미워할 수 없다는 걸요. 수진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제 남편을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선택한 건 저였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남편의 부모가 저를 선택했죠. 그리고 남편은 거부할 용기가 없었던 거고요. 피해자는 셋 다였어요. 수진도 남편도 저도. 시대가, 부모가, 관습이 우리 모두를 망쳤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수진을 찾아야 할까요?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부러워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건 수진과 함께 있을 때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진짜 행복했을 때의 남편. 저는 32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진짜 얼굴. 그날 밤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수진과 하고 싶었던 것들. 제주도 여행, 함께 기타 치기, 바닷가에서 그림 그리기, 손잡고 거리 걷기.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수진을 찾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수진과 하고 싶었던 것들, 그걸 해보려고요. 남편을 대신해서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었으니까요. 제주도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바다를 보고 올레길을 걷고 남편이 수진과 걷고 싶었을 길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엔 남편을 생각하며 걸었는데 점점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뭘 보고 싶지? 수진처럼 나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서울 들어오시죠?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서울로 돌아가면 뭐가 남을까요? 또다시 혼자 있는 집, 또다시 남편과 수진의 그림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수진이는 말했다. 재호야,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남 눈치 보지 말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었다. 용기가 없었다. 용기. 남편에게 없었던 용기. 하지만 저는 이제 용기를 내고 싶었어요. 70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머물기로요. 조금 더. 아니, 조금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만큼.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엄마. 일주일 더 있다가 갈게. 일주일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 없어. 그냥 여기가 좋아서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구나.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야 괜찮아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무서웠어요. 이렇게 제 의견을 말하는 게. 하지만 동시에 짜릿했습니다. 수진이 느꼈을 그 자유를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근처에 그림 그리는 곳 아세요? 배울 수 있는 곳이요. 아, 마을회관에서 수채화 교실 해요. 어르신들 많이 다니세요. 그림 그리기. 남편의 수첩에 있던 수진과 하고 싶었던 것들 중 하나였어요. 남편은 편지에 이렇게 썼었죠. 수진이는 그림을 잘 그렸다. 바다를 보면 바로 스케치북을 꺼냈다. 나도 그리고 싶었다. 수진이 옆에서 함께. 하지만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몰랐다. 배울 시간도 용기도 없었다. 수진은 그림을 그렸다고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마을 미술용품 가게에 갔습니다. 물감, 붓, 스케치북을 샀어요. 처음 사는 거였어요.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물건들. 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걸. 가게 주인이 물었어요. 어머니, 취미로 시작하세요? 아니요. 인생으로 시작해요. 그날 오후 바닷가에 나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서툴렀습니다. 물감이 번지고 선이 삐뚤고 바다 같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수진도 처음에는 서툴렀겠죠. 그래도 그렸겠죠. 하고 싶으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걸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림 그리세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요. 이 나이에 시작하는 게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변했다는 걸. 예전에 저라면 네, 그러게요. 우리 나이에 뭐.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해가 지는 바다를 보며 그림을 마저 그렸습니다. 엉망이었지만 제 첫 작품이었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 그림 옆에 놓았어요. 여보,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수진이처럼요. 서툴지만 제 그림이에요. 당신도 이렇게 살고 싶었죠? 수진이처럼 자유롭게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수진처럼 살 거예요. 늦었지만요. 아니, 늦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당신은 못했지만 저는 할 거예요. 당신 못가지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게 진짜 시작이라는 걸.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 수진을 흉내내는 것도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시작이라는 걸. 밤에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인데 눈빛이 달랐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많이 변했지? 좋은 쪽으로 변한 거야. 사랑한다. 그리고 남편의 수첩을 펼쳤어요. 수진과 하고 싶었던 것들 하나씩 체크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그림 그리기 그리고 수첩 뒷장에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기타 배우기, 친구들과 여행, 손주들에게 이야기해주기, 수채화 전시회 가기, 혼자 영화 보기, 하고 싶은 말하며 살기. 적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70년을 살았는데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이제는 할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봐도 외로웠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저 혼자여도 괜찮았어요. 아니, 혼자여서 더 좋았어요. 수진 씨,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살았죠? 부럽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잠들었습니다. 순옥도 아니고 남편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로서요. 그리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꿈 같았어요. 그림도 그리고 바다도 보고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야 했어요. 서울로, 제 집으로. 공항에서 딸이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많이 달라 보이세요. 뭔가 환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런가. 딸의 말이 이상하게 기뻤어요. 제가 정말 달라졌나 봅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현관문, 익숙한 거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똑같은 공간인데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갔어요. 나무 상자가 아직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수첩. 제가 제주도에 가기 전 펼쳐놓고 간 그대로였어요. 수첩을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목록을 다시 봤어요. 기타 배우기, 제주도 가기, 그림 그리기, 소설 읽기, 혼자만의 여행. 제주도에는 갔고 그림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했어요. 이건 이제 남편의 목록만이 아니라는 걸.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새로운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한 목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타 계속 배우기, 수채화 교실 다니기, 친구들과 여행 가기, 손주들한테 이야기해주기. 적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7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제주도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단다.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뭔가 있었어요?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나무 상자 이야기를, 아버지의 편지 이야기를. 하지만 멈췄습니다. 이건 아직 제 안에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언젠가는 이야기해 줄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야 하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냥 엄마가 조금 변한 것 같구나. 좋은 변화면 다행이에요, 엄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이 외로웠을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던 시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다음 날 집 근처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수채화 교실을 알아보러요. 접수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어르신, 다음 주부터 새 반이 시작해요. 등록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렜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악기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쇼윈도에 기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명동 악기 가게에서 봤던 남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1978년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70살도 기타 배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나이는 상관없어요. 시작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괜찮습니다. 가게 주인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언제든 괜찮다는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남편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해줬더라면 어땠을까요? 당신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대신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꿈과 제 꿈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타 하나 주세요. 제일 배우기 쉬운 걸로요. 기타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무거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서재에 기타를 놓았어요. 남편의 나무 상자 옆에, 그리고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제가 기타를 샀어요. 우리 같이 배워요. 제가 대신 배울게요. 그러면 당신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떠났는데 저는 남편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32년을 함께 살았지만 몰랐던 남편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서 저도 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채화 교실에 다닌 지도 벌써 5달째예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그림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순옥 씨는 색감이 좋으시네요. 70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제게 재능이 있다는 말을요. 기타도 배우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동네 음악학원에 다닙니다. 젊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아직은 간단한 코드밖에 못 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기타줄을 튕길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요. 당신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고 물어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둘 다 바쁜데 시간을 내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라고 하시고. 앉아라. 엄마가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서재로 갔습니다. 나무 상자를 가져왔어요. 아이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엄마? 아버지 거야. 아버지가 남기신 상자란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들과 사진들, 수첩을 꺼내 보여줬어요. 아이들은 말없이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어요?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저도요. 아버지는 항상 강하신 줄만 알았어요. 아들이 편지 한 통을 읽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 완벽한 척했을 뿐이지. 너희 아버지도 두렵고 외롭고 힘든 사람이었단다.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으셨을 뿐이야. 엄마, 그동안 이걸 혼자 알고 계셨어요? 응. 처음엔 혼자 감당해야 할 것 같았어. 하지만 이제는 너희도 알아야 할 것 같더구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아이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나무 상자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아이들은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기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좋은 의미로요. 이제는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서재에 앉아 남편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편지를 한 통 꺼냈습니다. 제가 쓴 편지예요. 남편에게 보내는. 여보,
당신이 떠난 지 3년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제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을 이제야 이해했어요. 그 나무 상자요. 상자 안에는 당신의 꿈이 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제 꿈도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죠. 70년을 살면서 제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당신의 꿈을 접고 당신의 욕망을 참으면서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셨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거라는 걸요.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당신이 그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가 당신 목까지 살게요. 제 인생도 당신 꿈도요. 편지를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이제는 이 상자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중했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상자니까요. 벽에 제가 그린 그림을 걸었어요. 제주도 바다를 그린 수채화였습니다. 서툴지만 제가 느낀 바다를 제 방식대로 그렸어요. 그림 아래에 기타를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그 옆에 놓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평온합니다. 남편이 없지만 남편은 여전히 제 곁에 있어요. 다만 다른 방식으로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나야. 다음 주에 제주도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제주도?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냥 가고 싶어서. 우리 나이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가자. 전화를 끊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70살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직 가보지 못한 곳도 많고 아직 배우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남편의 나무 상자. 그 안에는 슬픔이 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들어 있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죠. 남편의 끝이 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마지막 선물 잘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 남편과 함께, 그리고 저 자신과 함께.